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평 쓰는 천무에서 그릿이란 책을 가지고 학습을 하였는데요. 제가 마무리를 못하여 새벽에 일어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릿,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의 힘이 바로 그릿입니다. 엔젤라 더크워스가 지었고요. 김미정이 옮겼습니다. 출판사는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한 부분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되고 싶다면 의식적인 연습을 하라. 나는 면담 연구를 하는 동안 그릿에는 관심사에 쏟는 시간의 양뿐 아니라 질도 중요한지 궁금해졌다. 과제에 더 많은 시간을 물론 양질의 시간을 쏟아 부어야 하는가? 나는 기술이 발달하는 과정을 다룬 자료를 전부 찾아서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인지심리학자인 안더루스 에릭슨을 찾아갔다. 에릭슨은 전문가들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습득하는 비결을 곧 연구해 왔다. 그는 올림픽 출전 선수, 체스 그랜드 마스터, 유명한 피아니스트, 프리마 발레리나, PGA 골프 선수, 스크래블, 철자가 적힌 조각들로 글자 만들기를 하는 보드게임, 챔피언, 방사선 전문의 등 수많은 전문가를 조사했다. 에릭슨은 세계적인 전문가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전문가라고 표현할 수 있다. 다음 그래프는 에릭슨의 연구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들의 발전 과정을 추적해 보면 예의 없이 오랜 세월 점진적으로 기술을 향상시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기술이 향상될수록 발전 속도는 느려진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실로 밝혀졌다. 자기 분야에 대해 알아갈수록 하루하루 향상되는 폭은 경미해진다. 기술 발달 과정을 보여주는 학습 곡선에서 놀랄만한 사실을 기술 발달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에릭슨의 한 연구에서는 독일 음악원의 최우수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최고 수준의 전문가량을 갖추기까지 10년간 약 1만 시간을 연습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반면에 그들보다 가량이 못한 학생들이 같은 기간에 연습한 총 시간을 그들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됐다. 무용가 마사 그레이엄이 원숙한 무용가가 되기까지 약 10년이 걸린다고 단언한 말이 단순한 우연은 아닌 듯하다. 1세기도 전에 전신원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은 모수 부호를 익히는데 수년간의 어려운 수습 기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매우 능숙한 수준이 도달하는 사람이 드물다고 했다. 그렇다면 몇 년이나 걸렸을까? 연구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우리가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대단한 노련하게 정보를 보낼 수 있는 전신원이 되려면 10년이 걸린다. 에릭슨의 논문 전체를 읽는다면 10년간 1만 시간의 연습을 대략적인 평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가 조사한 음악가 중에는 10년이 되기 전에 최고의 연주 실력에 도달한 이도 있었고 10년 이상 걸린 이도 있었다. 하지만 1만 시간의 법칙과 10년의 법칙이 널리 입소문이 난 이유도 이해가 된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지 직감적으로 와닿기 때문이다. 몇 시간, 몇십, 몇백 시간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거쳐 수천 시간 더하기 수천 시간의 연습이라는 실감이 나게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에릭슨의 연구로 밝혀진 결정적 사실을 전문가들이 더 오래 연습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의 연습은 다르다는 점이다. 우리 대부분과 달리 전문가들은 에릭슨이 말하는 의식적인 연습을 수천 수만 시간 동안 한다.
연습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경험이 항상 탁월한 기술로 이어지지는 않는 이유를 에릭슨이 대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내 경험을 예로 들어 질문했다. 에릭슨 교수님, 저는 18살 때부터 매일 1시간씩 조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1초도 빨라지지 않았어요. 수천 시간을 뛰었는데도 올림픽 출전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그거 흥미롭네요. 몇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교수님에게는 훈련을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까? 건강을 위해서겠죠. 청바지를 예쁘게 입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달리기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하겠다는 목표가 있나요? 아니면 목표를 세운 거리는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향상시키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아니요. 없는 것 같네요. 이번에는 그가 달리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었다. 라디오를 들어요. 그날 끝내야 할 일을 생각할 때도 있고요. 저녁 식사를 무엇을 준비할까 그런 생각도 하죠. 그러자 에릭스는 내가 조깅 기록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왔는지 물었다. 속도, 거리, 조깅 후 심박동수 또는 조깅과 전력 질주를 교대한 간격 등 아무것도 메모한 적이 없었다. 내가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하겠는가? 코스도 적지 않았다. 매번 지난번과 같은 코스를 달렸기 때문이다. 코치도 없겠네요. 나는 민망해져 그냥 웃었다. 아, 그가 만족스러운 듯이 말했다. 알겠어요. 의식적인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식적인 연습, 즉 전문가들의 연습 방법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걸까? 전문가들의 연습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들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전체 기술 중에 아주 일부분에 집중한다. 그들은 이미 잘하는 부분에 집중하기보다 뚜렷한 약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아직 도달하지 못한 난도의 과제에 도전한다.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인 로디 게인스는 이렇게 설명했다. 연습할 때마다 내 기록을 깨려고 노력했습니다. 코치님이 100m를 1분 15초에 주파하는 연습을 10번 하라고 주문하면 다음날 연습할 때는 1분 14초에 주파하려고 연습했습니다. 100m를 1분 15초에 주파하면 다음에는 1분 14초, 그 다음에는 1분 13초로 계속 기록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했다는 뜻이다. 바이올린의 거장인 로베르토 디아스는 이렇게 말했다. 아킬레스건, 즉 문제 해결이 필요한 특정 연주 부분을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전적 목표를 설정한 뒤에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온전히 집중하고 비상한 노력을 기울인다. 흥미롭게도 많은 이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때에 연습하기를 원한다. 위대한 농구 선수인 케빈 듀란트는 혼자 동작을 연습하고 그 동작 하나하나를 세밀히 개선하는데 연습 시간의 70% 정도를 쓰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음악가가 혼자 연습하는 데 할애한 시간은 다음 음악가와 함께 연습한 시간보다 그들의 발전 속도를 훨씬 잘 예측해주는 편이다. 전문가들은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의 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어한다. 물론 그 피드백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많다. 그들은 자신이 잘하는 부분보다 앞으로 고쳐나가야 할 틀린 부분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다.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는 즉각적인 피드백만큼이나 매우 중요하다. 올리크 크리스텐센은 그 교훈을 이렇게 배웠다. 의사에서 기업가로 변신한 그는 의식적인 연습의 원리에 입각해 어댑티브 러닝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그의 초반 프로젝트 중에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복잡한 심장계통의 응급 상태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의사들을 교육시키는 가상현실 게임이었다. 어느 날 교육 도중에 아무리 해도 게임을 못 마칠 것 같은 의사와 단둘이 남게 됐다. 어느 날 교육 도중에 아무리 해도 게임을 못 마칠 것 같은 의사와 단둘이 남게 됐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크리스 텐센이 말했다. 그 의사는 멍청한 사람도 아닌데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세히 피드백을 줘도 몇 시간째 정답을 찾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고 우리 둘만 남았죠. 몹시 짜증이 난 크리스 텐센은 다시 피드백을 받는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를 저지했다. 타임아웃. 크리스 텐센이 소리쳤다. 좀 전에 환자에게 실시했던 처치 중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습니까? 새로운 지침에 따랐는지 확실치 않은 처지가 있었나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이 확신하는 결정부터 열거한 뒤에 불확실하게 내렸던 결정 및 몇 가지를 꼽았다. 그는 자신이 아는 내용과 모르는 내용을 잠시 숙고했다. 크리스 텐센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다가 말을 끝낸 의사에게 앞서 10여 차례 제시한 똑같은 피드백이 쓰인 모니터를 보여주었다. 다음번에 의사는 정확히 절차에 따랐다.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다시 또 반복한다. 처음에 설정했던 목표를 마침내 완벽히 달성할 때까지 이전에는 고전했던 부분을 나무랄 데 없이 능숙하게 해낼 때까지 신경 쓰였던 기술 부족이 무의식적인 자신감으로 바뀔 때까지 반복한다. 크리스 텐센은 그 의사에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잠시 생각할 시간을 준 뒤에 그가 아무런 실수 없이 절차대로 할 때까지 계속 연습시켰다. 그가 4번 연속으로 완벽하게 절차를 따른 후에야 크리스 텐센이 말했다. 잘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 다음 무엇인가? 도전적인 목표에 도달한 다음에는 무엇이 남는가? 전문가들은 새로운 도전적 목표를 놓고 전 과정을 다시 시작한다. 그렇게 하나씩 개선시킨 부분들이 모여 전체적으로 숙달된 눈부신 기량이 나온다. 의식적인 연습이 정말 중요하단가를 배우고 깨달은 부분입니다. 의식적인 연습이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월요일 되세요.